원래는 분율자하고 놈자자가 합쳐졌다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좀 대충 했는데 이 놈자자의 자원이 있죠. 옛날 자원이 식물의 가지들이 이렇게 구성하긴 하고 거기에 밑에 뭔가 있는데 이게 식물 콩줄기 같은 거, 콩대 같은 거 갖다 삶는 모양을 갖다 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삼다라는 뜻이 글자예요. 삶을자. 근데 삼다의 글자는 호대로 오면서 이렇게 연합어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자기는 놈의 뜻으로 빌어서 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놈자하고 있는데 놈이 오늘날 하대한 말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사람을 뜻하는 평어였어요. 그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 보면은 우리 선생님 잘 알다시피 나름 말씀이 중국에 따라 해가지고 쭉 하다 보면은 실어 펴지 못한 놈이 하니라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하니라 그랬는데 그때 실어 펴지 못한 놈이 이럴 때 쓴 놈이가 바로 놈을 갖다가 표현한 말인데 하니라는 이제 많다는 의미고요. 제 뜻을 갖다가 펴서 말하는 사람이 많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 놈이가 바로 그냥 사람의 의미예요. 사람의 의미. 근데 호절하면서 이게 이 놈이라는 말이 남과 어원이 같다고 오는 글자 아니에요? 그냥 남을 뜻하는 평상어라니까요. 근데 호절하면서 좀 하드한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처럼 마찬가지다 보니까 하드한 말을 바뀐 것 뿐이지 원래는 이 놈이 이 하드한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 글자 갖고 있는 본래 뜻 삶다는 뜻을 대신했다고 해서 삶을 자자인데 이 글자 원래 돼가지고 꼭 알아둬야 될 사대성어가 자두용기라는 것이 있죠. 이 형제간의 싸움이에요. 조조 아들과 관련돼 가지고 나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앞에서 이미 했어요. 칠봇이란 조비 아들 조조 아들 조비하고 조식이 있는데 그 조식이 쓴 시 가운데에서 나온 사대성어죠. 자, 근데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보면은 이것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글자로 앞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비어야 될 글자는 생각할 글자네요. 신방변호고요. 신방변호고 세 줄자가 겹쳐져 있어. 이걸 신방변이라고 하는데 변형자죠? 마음심자 변형자예요. 근데요. 마음심자의 본래 뜻은 심장이었죠? 왜? 이 글자가 심장 모양에서 나온 글자 이게 심장 사람 심장을 갖다 옛날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심장을 봤던 거죠. 여기가 심방과 심실, 자심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도 있고 이게 판막이라고 생각해야 돼. 심장 판막 중에 판막.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판막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연시켜서 마음자인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없을 때예요. 왼쪽으로만 쓰인 경우는 바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형태예요. 이 형태가 그대로면서 가운데 두 획이 한 선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 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쓰인 거죠. 마음 십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은 심인데 글자 곁에 붙은다 이게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어떤 글자 곁에 붙어요. 그 겹방자를 쓰면서 그 곁이 왼쪽에 있을 때는 변이라는 명칭이 붙죠. 그래서 심강변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용어 설명도 좀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왜 이걸 심강변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올자는 세표라는 글자예요. 세모에서 나왔어. 이런 세. 이런 세를 갖다가 간략화시켜서 이루어진 거죠.
관련돼 가지고 설문에서요. 설문에서 새 가운데요. 짧은 새 요 뒷부분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꼬리라고 하면 안 돼요. 새는 꽁지라고 불러야 돼요. 꽁지요. 용어구사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 신경 써서. 물론 저도 용어구사를 잘못해가지고 틀리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제 틀리지 말아야죠. 우리 단미총 짧은 꼬리를 갖고 있는 새를 모두 이루는 명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설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문자학자들이요. 설문에 대해 천착한 문자학자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문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문자학자들이 한테는 바이블이라는 책이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만 보면 것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왜 그것만 보면 문제냐? 그게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봐요. 짧은 데 쓰이진 짧은 꽁기를 갖고 있는데 쓰이는 글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 글자가 들어갔지만 짧은 데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색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운데 꽁지가 긴 새가 꽁이요. 꽁을 나타내는 데 보면 꽁지자 이런 데 쓰이더니 이렇게 이것도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단미하고 꽁적자도 마찬가지예요. 꽁을 뜻한 또 다른 글자 꽁적자도 새축자 쓰고 있잖아요. 이게 설문에만 천착하니까 무조건 짧은 오늘날 글들 들여다보면 새축자는 짧은 꽁지를 갖고 있는 새 꽁지라고 유도 안 해. 아까서 말했잖아. 꼬리라고 온 사람들도 많죠. 짧은 언어를 구사해가지고. 근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꽁을 뜻하는 글자만 모두 새축자를 썼으면 왜 이거 꽁지가 긴데도 불구하고 새축자를 쓰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마냥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것은 새 글자는 꽁지가 긴 새에다가 쓴다고 했는데 우리가 속담 가운데 하게 꽁지 같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염이 짧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수염이 짧다. 수염이 짧다는 것은 새로 치면은 단미란 얘기요. 근데 학을 나타낸 글자 보면 이게 오른 글자인데 이게 음역 활자가 되면서 학이 되면서 세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뜻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세 글자가 뜻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학이 꽁지가 짧은 새의 대표가 되는 색인데 그런데 세 글자로 쓰고 있잖아요. 그게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 앞에서 이 글자 볼 때 닭개자하고 닭개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길고 짧게 구분이 없어요. 기록이 앉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주로 이 글자를 쓰고 오늘 이 글자를 쓰고 있지만은 길고 짧게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새축자고 세글자고 다만 새축자는 음의 역할을 많이 하고 다른 글자 구성이 새축자는 뜻의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구분은 조금 있을지라도 그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게 음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음의 역할하는 글자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새축자 같은 경우가 자, 그런 글자로서 추 그대로 쓰여지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추 새축자 그대로 쓰여지. 이게 손수자가 변하는 제방경이죠. 손으로 민다고 해서 옮긴다고 해서 밀추 또는 옮길추 하는 글자고요. 예, 옮길추 뭐 하는 글자고 그런데 뭐 추진력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추진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험에 많이 나온 어휘가 하나가 있어요. 이 글자가. 그게 바로 이거예요. 태국. 네. 이게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 추라고 했으니까 이게 두드릴 꽃자니까 추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추고가 아니고 태고를 읽어야 돼. 예. 이게 음이 추에 태라는 음도 있는데 이때가 이제 밀태자예요. 이거 초자도 밀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이제 구분을 하고 이제 옹기추라고 쓰는데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또 전구가 있는 말이에요. 유래가 있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누구 관련됐냐면은 중국 당나라 시대 때예요. 우리가 저 남도 쪽에 가면은 가가 이런 말이 있어요. 가가. 네. 가가. 걔가 그 애가 맞나? 네. 걔가 가시인가 그거야. 그래요? 가가 그 사람이 인김과 이가 할 때 쓰는 가에 이게 지금 가가 인가 이거지. 가가 그러면은 가가 가시인가 그거야 지금. 이거 어렵다. 이때 가가 바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성가자. 그 성가자를 써서 이름이 지어진 가도라는 사람 관련됐어요. 가도와 관련되는데 우리가 중국 문학 공부하다 보면 당송팔대가 대해서 배워요.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유명한 문자가 8분을 갖다 당송팔대가 하는데 그 가운데 한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조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경조인이면은 조선시대 우리나라로 치면은 판년이 한성 판년. 그렇죠. 오늘날 오면 이제 서울시다. 수도가 되는. 이 서울시장이 오늘날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러니까 장관급의 오늘날 지금 장관급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행차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다 벽제 소리를 듣고 다 한쪽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괴물로 숟가락, 들어 숟가락 하는 게 벽제를 하는 소리예요. 벽제. 화물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 벽제. 예전에 벽제라는 말이 예전에 퀴즈에서 있죠. 퀴즈에서 연말 장원 1등 뽑는 데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 마지막 문제였어. 요걸 맞히면 그 사람이 3천만 원인가를 타. 이 어휘를 맞히면 이거 물어보는 것인데 딱 한 문제 남겨놓고 문제가 바로 이게 벽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깝다. 틀렸죠? 그렇죠. 옆에서 마누라가 당신이 나갔어야 되는데 뭐 그까지 제가 나갔으면 그까지 가겠어요. 이게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만. 그래. 근데 집에서 테레비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또 딱 생각해서 얘기했지. 김정일이 나갔으면 생각 안 났을 거예요. 또 알고 있어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벽제 소리를 못 듣고 이제 한유 행적기를 막았는데 한유가 문장가들이요. 이 사람 굴 좋아하는데 이 가도가 글을 짓다가 시를 짓다가 자기 악기를 막았다는 걸 듣고 부르다가 무슨 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오원절굿인데 이렇게 마지막 결고에 가가지고 그 위에가 조 새는 잔다 이거예요. 전구가 연못 시 연못 편 가변절 가변절 어떻게 쓰더라? 연못 수 예? 나무 아 그렇죠 나무 글자. 예. 우리 저 이종문 선생님이 도와주셨네. 예. 새는 연못가의 나무에서 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로 써야 될지 민다로 쓸지를 놓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민다 이거 두드릴 꼴자고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 자네가 치려고 하는 시가 뭐냐 그랬더니 이걸 듣고 아 나는 고가 좋겠네 그런 거죠. 제가 봐도 고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 그냥 문은
자기가 밀고 들어가는 거지만 이게 두드린 것은 누굴 부르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이 시 속에 생각이 깊이가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 인간 저도 그거가 맞다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누구나 봐도 두드릴 것대로 쓸 것 같은데 그거 무슨 고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고라는 말이 문장을 마지막에 가다듬는 행위예요. 오늘날에도 글 쓰고 저도 글 써서 출판사에다가 원고 보내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 이 글이라는 게 있죠. 써놓고 나서 보면 고치고 싶은데 계속 나와. 끝도 끝도 없어. 그래가지고 고치기로 치면 출판사 못 보내.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미 시간을 잡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이 문장을 가다듬는 얘기를 태구라고 하는데 그때 쓰이는 태자인데 추가 태가 됐으니까 의미 변화가 차이가 커가지고 왜 추가 태가 됐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면요. 이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글자가 송고추자가 있고요. 추는 춘제 세부치는 만든 송 입추의 여지 없다고 해서 이제 원추형 먹을 때 쓴 글자예요. 입추의 여지 없다는 건 뭐냐면 송곳을 빡빡이 세우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빡빡 들어섰을 때 입추예요. 입추 설립자이다 송곳.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명절 때 되면은 서울역 이런 데서 막 사람들이 팍팍 기양하는 사람들 이만한 가지고 빡빡 들었을 때 그때 입태우 사고 같은 경우 이태우 사고는 입추의지도 아니야. 뭐 압박 몇 톤의 무게로 뭐 압박을 했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공간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입추는 그 다음에 추는 추인데요. 추는 추인데 뭉치 추자가 있고요. 척추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나무 뭉치요. 자루 같은 건 그죠. 뭉치 추자예요. 경추 뭐 할 때 쓰이는 추자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음역대에서 누구 숫자예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누구 숫자가 쓰여지는 어휘가 뭐가 있어요? 수화. 그렇죠. 수화가 있어요. 유일하게. 몰라요. 다른 어휘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화가 있는데 하자도 누구 하자예요. 이게 어찌 하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누구를 쳐 누구 하자예요. 이게 누구냐 그게 수한데 이게 누구 하자니까 하를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남자들 군대 가면은 밤에 암구 정해놓고 누군지 확인해서 수화로거든요. 근데 이 수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수화가 아니고 이게 원래 오는 거죠. 수화가 아니고 수화. 누구 하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 숫자인데요. 수로 쓰이는 글자로서 또 기억해야 될 글자가 세한쌍 숫자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 글자는 세한쌍 숫자인데 다시 말싸움에 의해서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면 말싸움을 할 수 있죠. 원수 글자예요. 불천지 불구대천지수요. 불구대천지수 할 때 쓰는 숫자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같은 글자고요. 그 다음에 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 글자 때문에 지금 호 글자네요. 수가 과실이 과일이 되는 글자 우가 될 수 있고 이모만 합쳐서 유로 쓰이는 글자. 그것이 지금 저기에 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있고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다 유예요. 유. 마음 십자가 말하는데 신방병이 달라붙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을 유자인데 반과 사유상 사유한다 할 때 쓰이는 유자죠. 그 다음에 이거 별이 유자예요. 별이 실 가운데 굵은 실. 굵은 실이 가는 실로 엮여진 부위 주변을 갖다 굵은 실로 엮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옷감이라든지 금은 같은 거 틀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유지하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유지하다. 줄거리와 관련돼가지고 유신, 10월 유신 할 때 쓰는 유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입으로 대답한다고 해서 대답을 유자예요. 대답을 유자. 유유난나 할 때 쓰는 글자. 예예하고 대답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글자수 이렇게 예, 유자고요. 요 요자가 다시 벌레 해자고 합쳐져요. 이렇게 이게 유자죠. 벌레 해자만 더 추가됐어요. 이 글자 밑에. 이게 다시 수로 들어와. 수. 원수 숫자라든지 누구 숫자처럼 다시 숫자로 들었는데 이게 저 도마뱀 같은 벌레하고 관련돼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제 조그마한 다 벌레 취급을 했어요. 근데 벌레하고 관련되는 글자인데 비록이라는 뜻을 비로다 쓰면서 오늘날은 자기 뜻을 잃어버리고 비록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뜻이 아닌 가짜된 뜻은 의도를 가지고 신경을 써서 기울이지 않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옛날 문자가 많지 않은 시절에 자기 뜻과 상관없이 쓰였기 때문에요. 비록 숫자 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초자로 쓰이는 글자예요. 초자로 쓰이는 글자도 알아둬야 되는데 이쪽을 좀 지워볼까요? 공간 좀 지워보니까 초자로 쓰이는 글자로서 이렇게요. 그을리 초자인데요. 이렇게 세 초자가 초가 되면서 추가 초가 됐죠. 불이다 그을리다 해서 그을리 초자죠. 그을리 초자예요. 초토화 시킨다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초점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초미의 관심사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줘서 음역하는 글자들이 애곡되는데 다시요. 초는 초인데 돌석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숨은 바위돌 초자예요. 숨은 바위돌 초자. 암초. 물속에 숨어있는 돌. 뭐 자초대다 뭐 할 때 쓰는 때 숨은 바위돌 초자. 그 다음 뗄나무 초자.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초는 초인데 그을리 초자가 그렇게 죠. 나무 가운데 뗄나무 초자인데 초동급부 할 때 쓴 글자예요. 평범한 사람이 나타내는 초동급부. 뗄나무 초자. 또는 파초 초자. 파초라는 식물 관련돼가 파초 초자. 또는 파리알 초자도 있네. 파리알 초자. 초췌하다 할 때 쓴 글자예요. 파리알 초자. 마음이 쫄아드는 상황이죠. 파리알 초자. 뭐 이런 데서요. 이런 데서 음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몇산자가 달라붙어 이렇게 쓰이면은 이 몸이 하나 더 추가돼요. 초에다가 이 몸이 하나 더 최가 돼요. 근데 산이 달라붙어가지고 높은 산 채자예요. 높은 산 채자 또 높을 채자 사람이 성으로 많이 쓰니까 오늘날 성채자라고 더 많이 얘기하죠. 성채자 채시들이요. 요글자도 사람이 한 번 더 달라붙어 이렇게 쓰면은 제초갈 채자가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제쳐온다고 해서요. 제초갈 채자. 잠자라 제초고 있어요. 뭘 걸고 있는 거예요? 체면을 걸고 있는 거죠? 네. 체면. 눈물이 나와라 하면서 만든 영화가 체루 영화예요. 체루 영화. 체루 탐할 때 쓰는 체루. 뭐 대의를 개최한다 뭐 할 때 쓰는 개최의 채자. 그 다음에 이 오가 없어지고 체에서 오가 없어지고 나면 치만 남잖아요. 어릴 치자인데 벼가 어려요. 벼가 어리. 곡물에 싹이 어려요. 그 치까지 있는데 어릴 치자인데 유치원? 그렇죠. 유치원을 때 쓴 글자예요. 유치하다. 뭐 할 때 쓴 글자. 유자도 어릴 유자 아니요? 하는 짓이 어리면은 유치한 거죠. 치어 할 때 쓴 글자. 치어. 요 글자는 음역 글자를 갖고 와서 생각이 안 났어 지금. 더딜 기자 어떻게 쓰다 이렇게 쓰지 참. 더딜자에서 음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래간만에 쓰려고 우리가 잠깐 멈칫했어요. 저도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요. 갑자기 생각하면은 어딜 진짜.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가 될 수도 있어요. 태가 이게 추가 초가 되고 초가 체가 되는데 태가 될 수도 있어요. 지읒 치읒이 디귿자로 잘 바뀌니까요. 그래서 태인데 그 흑토자가 달라붙으면은 언덕태자가 되죠. 이렇게.
흙이 쌓여가지고 언덕이 됐어요. 그럼 태적이 된 거예요. 태적이고 풀을 갖다가 배다가 언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썩혀. 그러면 그 태비가 되는 거예요. 태비. 그 태비 올 때 쓰이는 글자인데, 자 글자를 이렇게 의미 변화를 보면은 초가 되고 최가 되고 태까지 왔는데 바로 그 초가 여기 초가 그 태가 된 거예요. 초가. 그래서 추, 이 글자만 놓고 보면 추하고 태가 의미 차이가 커가지고 어떻게 추가 태가 됐지 생각하는데 여기 변화를 갖다 보면요. 추가 여기선 초가 되고 여기선 채가 되고 그런데 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려면 이 전체를 갖다 써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다 쓰이는 글자들이잖아요 지금. 추진할 때 쓰인 글자, 입추할 때 쓰인 글자, 경추할 때 쓰인 글자, 수화할 때 쓰인 글자, 원수할 때 쓰이는 글자 뭐 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알아둬야 될 글자 이건 이거 길에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한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는 마팅자네요. 자, 마팅자인데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예요. 요 글자를 오늘날 뭐 형이라고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형이라고 그러는데 맛과 형이 사실은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 가운데 사내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치면 사내 자식이 여러 명 이렇게 쳤을 때에 저희 외가의 외숙들이 지금 오형제 아니에요? 오형제가 되시는데 6남매 중에 저희 어머니가 맞이고 다 남자 형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윗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맞인데 사실은 오늘날 형으로 쓰이면 둘 다 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맞이는 요 사람만을 뜻하지만은 형이라고 할 때 형은 이 사람 기준으로 치면은 두 사람 다 형이 되는 상황이죠. 의미가 좀 다르다 이거죠. 네. 그러면 본인은 뭐냐?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요. 일주. 두 개 다 빌다라는 뜻의 글자죠. 이거 빌축이고 이거 빌주자가 주문을 때 쓰이는 글자예요. 빌주. 여기에 마침자 달라붙었잖아요. 요 글자를 놓고 보면 재탁에다가 재탁에서 사람이 입으로 뭔가를 비고 있어요. 자, 이 사람 집안에 형이 되는 사람이 있어, 많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이 되는 사람이죠. 네. 맞이. 자, 이 글자를 봤을 때 이런 글자를 봤을 때 집안에 복을 비는 사람은 집안에 맞이 되는 사람이에요. 맞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뜻이 맞이와 관련돼야 돼. 맞이. 이게 맞이와 맞이 사실은 달라요. 맞이의 뜻을 의미를 지닌다는 의미예요. 이게 맞은 그리고 맞이는 사람이고 명사고 이건 접두사예요. 접두사고 이것이 명사 형태거든요. 오늘날 치면은 그러니까 형 했는데 맞이형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갖다 나타냈잖아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입이 강조되는데 그 이 강조된 입으로 집안에 안녕 같은 비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정의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게 사람 관련돼 있어요. 어진 사람 글자가 달라붙어 사람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맞이예요. 맞이. 꼭 맞은 뭐냐면 맞이의 느낌을 지닌 어떤 말에 달라붙은 접두사일 뿐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맞으로 쓰이냐? 사실 맞이의 옛날 고어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이 변화된 말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맞과 맞이가 구분이 됐지만은 원래 맞이를 뜻하는 고어는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맞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 것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나이가 그냥 많은 사람을 뜻하면서 형이 오니까지 생긴 것뿐이에요 지금 소재놈에서. 그리고 이게 남자 형제들과 관련됐다고 아까 사례 형제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마청자가 남녀 구분이 없이 쓰였는데
남녀 구분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은 처형 이런 말들, 처형 이런 말들, 형부 이런 말들이요. 여자 형제의 언니의 남편인데 언니를 형으로 보고 그 남편이니까 형부가 이 형은 언니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죠? 예. 이게 원래는 형이라는 말이 남녀 구분이 없이 나보다 많은 사람한테 써먹던 말이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호대로 오면서 남자들한테만 쓰이고 있는데 이제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그리고 형의 반대가 오늘날 동생이라고 하잖아요. 동생. 형의 반대를 동생이라고 흔히 오늘날 지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동생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동자에다가 날생자인데 한 가지가 뭐예요? 한 부모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한 부모에서 난 사람은 다 그러니까 오형제면 다 이 사람들이 동생이야. 한 가지에서 났잖아요. 네. 그 한 부모에서 났다니까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동생으로 올 수 있는 거야. 동포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동포는 이제 의미가 확대가지고 한 나라에서 나온 사람까지 의미가 확대했지만은 동생은 의미가 축소된 거야. 지금 다 됐는데 그 중에 기준보다도 아래의 사람만 뜻하는 글자가 돼 있잖아요. 이게 결국 동포 같은 말이야. 동포 같은 태국포자. 근데 오늘날 동포는 한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의미가 확대된 거이고 이것은 이 전체를 뜻하는 건데 그 중에 아랫사람을 뜻한다는 게 의미가 축소된 거예요 지금. 왜 다 한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오늘날 그 가운데서 아랫사람을 뜻하게 되냐. 이 사람들이요 동생인 모든 사람들이 어디 길을 가다가 누구 지인을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소개를 할 때 누가 맨 먼저 나서서 해야 돼요. 마지가 해야 돼. 마지가 해야 돼. 그리고 마지가 아랫사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다 동생이라고 지칭하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랫사람 지칭하는 말로 이제 축소가 돼버린 거야. 이게 형의 반대는 동생이 아니고 속담에도 나오잖아. 형만한 아우 없다. 형 반대는 아우야 아우.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시.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도 그렇게 해서 아우제. 아우제자를 쓰잖아요. 한자로도 이게 아우제자. 어쨌든 말이에요. 오늘날 그림에도 보고 이제 맏형호자 이거죠. 또는 형호자 이거죠. 그런 사실 알아주시기 바라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해서 음역하는 글자가 딱 한 글자가 있던데요.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황으로 바뀌면서요. 형이 황으로 바뀌었어요. 음이 약간 바뀌었죠. 네. 물이 달라붙어가지고 차가운 물을 황자예요. 차가운 물. 원래는 차가운 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가차돼가지고 사물며. 그렇죠. 하물며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삼수변 오고 어린 빙자가 서로 교환이 잘 됐어요. 네. 물이 얼마나 얼음이 되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니까 그래서 서늘할 양자도 어떻게 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죠? 네. 네, 비일충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글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도 많이 쓰죠. 두 개가 교환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늘한 형태를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쓰기도 것처럼 이것도 차가운 물을 나타내는데 화물매라는 뜻으로 뜻이 빌려다 쓰이면서 글자 자체도 어른 민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쓴다. 상황 뭐 할 때 쓰는 거지. 현황 뭐 할 때 쓰는 거지. 자, 맞춤자와 관련된 설명이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베풀 시자예요. 두 개의 자소리.
자, 요 글자를 알아야면 이 결의적자 이런 글자들 설명할 수 있죠. 결의적자. 예. 뿐만 아니고 이런 글자예요. 이런 글자들. 또 요 글자를 통해서 이런 글자를 설명하고요. 거기에 공통으로 쓰인 글자. 그게 이거예요. 요거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 모방자가 달라붙어 모방 관리에 됐으라고. 이게 부술자가 오늘 모방 속에 속해요. 허시지 설문에다 썼을 때는 부술자가 몇 개라고 써요? 540개 부수였잖아요. 그럴 때는 모방자도 하나의 부수, 이 글자도 하나의 부수였어요. 서로 세 개를 달리 편제를 달리하는 부수자 있어요. 근데 호자로면서 자유라는 책에서 매운조가 214개로 줄었잖아요. 그것을 올라서 계속 이어서 이제 대부분의 ok편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214가 이렇게 반절 이상이 줄어들 때에 요 형태가 이 글자 속에 보니까 여기다 포함시켰어요. 모방자 부수 전혀 다르요. 모방자는 옛날 글자가 바로 어떻게 돼? 쌍날 땅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땅을 파는 원시적인 형태의 농고 관련되어 있고, 요 글자는 옛날 글자가 이렇게요. 깃발이 이렇게 달려, 깃대에 깃발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요 형태가요. 지금 요 형태가 하나가 모방자처럼 하나가 사람이 뜻처럼 이렇게 표현된 것이 뿐이거든요. 이게 깃발인데 깃발. 모방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호재하면서 부수의 체계를 줄이면서 이게 모방자 부수에 속해서 그래서 오늘날 여러 글자는 모방자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활자가 깃발을 짜고 깃발이 한 집단을 상징하는데 한 깃발을 아래에 이게 화살자가 무기예요. 무기를 들고 모이는 최소의 전투단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최소의 전투단위, 최소의 전투단위가 혈연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른 거 없어요. 아이가 골목에서 싸우면은 누나 형들이 나가서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옛날 대가족 같으면 엄마 아버지 나가서 싸우고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고 집안 싸움이 되잖아. 아들 싸움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 한 마리 놓고 저쪽 혈족하고 이쪽 혈족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최소의 전투단위와 관련돼서 이게 남들하고 싸워야 집안이 뭉치는 거야 또. 그래서 최소 전투단위와 관련돼가지고 결의적자가 되고, 요건 그 기자가 몇 크라는데 이게 깃발 관련돼 있기 깃발 기자 아니에요? 이게 생, 성, 정이 되면서 깃발 정자가 되고 명정할 때 쓴 글자예요. 이건 아이가 깃발을 들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깃발 글자인데 그 깃발 글자가 음역하면서 길을 따라서 논인다고 해서 논인 글자예요. 유람선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이런 글자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글자가 깃발 원자인데 깃발 원자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단독체로 쓸 때는 이 형태를 이렇게 페이지만 단독체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글자고, 이것은 어조사였지 않니요? 종결형 어조사, 뭐뭐니다 뭐 흔히 그런 뜻으로 나타내는 어조사였자인데 야는 쌍둥이 글자라고 봐야 돼. 쌍둥이가 되는 글자. 그 쌍둥이가 되는 글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글자. 이게 뭐냐, 뱀사 또는 뱀타 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갖다 하나만 할 수 있지만 이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게 뱀의 대가리 부분이고 몸체에 길다란 몸체를 갖다 표현한 거죠. 거기서 다시 밑에다 한 번 더 이렇게 인데서
요글자 이렇게 이글자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이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가난해. 그러니까 야는 여주사로 양자를 보내보고 얘는 이제 백여서 나왔으니까 제뜻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설문에대해서는 이글자가 여음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음자. 여자의 네, 우물. 그렇죠. 여자의 상징. 옛날에는 다산 숭배가 있을 거예요. 남자의 상징물이나 여자의 상징물이 숭배의 대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문자에도 반영이 돼가지고 여자의 상징물을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뱀이에요, 뱀. 왜 이걸 뱀으로 볼 수 있냐면은 그 자연 같은 데서 나온 것만 가지고 고개 끄덕여 주죠. 우리가 오늘날 뱀을 뜻하는 글자를 다시 뱀모에서 나온 글자예요. 뱀모에서 나온 글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오늘날 뱀사자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예. 뱀사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뱀사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한자 공부하신 분들은 사전을 많이 들여다봐야 돼요. 사전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뱀사자 올라 이렇게 말씀인데 여기에 뱀사자를 어조사자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데 서로 교환이 된다는 서로 같은 데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전에 찾아보니까 뱀사자로 되어 있어요. 그 고물자도 같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풀리면 안 돼. 근데 아직도 이렇게 풀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와서 수업 들어도 상관없는데 뭐만 해도 보고 나가네. 제 얼굴 잊어먹 험악했던가 보죠. 제 얼굴 보고 놀란 걸 보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또 그건 너무 지나쳤다. 너무 잘생겼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요. 네. 요 글자 밑에 글자를 먼저 살펴보는데 이렇게 쓰면은 비탈질 타자예요. 타음으로 쓰면서 언덕이 비탈진다 이거죠. 비탈질자. 근데 이 글자가 불가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요. 불타물 뜻이는 타자예요. 불타. 그 다음에 낙타타자. 낙타는 말처럼 생기기 때문에 말문자를 붙여서 이렇게 써줘요. 낙타타자. 그 다음에 타조타자. 타조는 새우 관련된 그 새조자를 붙여서 이렇게. 자, 빨간 거 안 쓰려고 했는데 이제 신경만 쓰고 더 그러니까 자꾸 빨간 걸 두고 쓰고 있는데 히타자. 히. 배 방향키 할 때 쓰는 키요. 방향키. 방향키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조타소예요. 조타소. 조타소 할 때 쓰는 타자. 자 여기서 전부 다 이 타워의 인형을 받아서 타워가 되는데 근데 이것은 조금 의미 좀 변화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야라는 놈이 2 플러스 야의 아가 2 오고 아가 합쳐진 말 아니에요. 이하가 야가 된 거 아니에요. 목이냐는 2 플러스 아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하가 야인데 음이 하나가 탈락되면 뭐가 남아요? 2만 남죠? 예. 2요 2. 활의 시위를 늦춘다고 해서 늦출이죠. 활의 시위. 이완작용을 하다 말 때 씁니다. 회의하다 말때 쓴 거죠. 그 다음에 이가 시가 되고 과일을 가진 게 지가 될 수 있는데 지로 쓰는 글자가 바로 못지자가 있고요. 네. 못지. 저수지 할 때 쓰는 다른 글자예요. 수도 있고요. 예. 저수지 건전지 할 때 쓰는 지자도 이 글자 쓰죠. 그 다음에 흡부자를 달라고 땅기자가 되고요. 시골 때. 그 다음에 지치 달릴 치자. 말. 그렇죠. 말맞자가 달리는 말이 달리는 거니까요. 달릴 치자. 어디에 쓰일까요? 어이. 치고. 의견이 서로 배치된다. 반대로 달리는 거야. 서로 상충이 돼가지고 의견 반대로. 그 견해차가 더 벌어지는 거지.
등배자 써서 배치되다. 반대쪽을 향해서 달려. 그래서 간극이 더 벌어지는 상황. 네. 의견이 배치되다 할 뜻은 진짜. 치가 읍이 자꾸 그래서 채로 쓰이는 글자도 있어요. 다리 채자에 달달한 의미야. 다리가 이게 사람의 다리가 아니고 다리 채자의 다리는 머리. 그렇죠. 네. 머리 늘어질 표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면은 다리 채자. 우리는 가르쳐야 될 입장이니까 배우는 사람보다 어휘력이 조금 더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사국 텔레비전 사국 같은 데 보면은 여자분들이 왕비들이 의식 같은 걸 해놓을 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더 얹었어요. 같이. 옛날에 여자 연예인들이 사국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 가채를 쓰고 있으면 막 한 20kg 정도 무게가 돼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막 목 디스크가 오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걱정이 없이 이제 그 올리는 머리를 가볍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담이 없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이제 없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가채라고 하는 건데요. 머리를 더 꾸미는 거예요. 머리를 갖다가 머리 위에다 머리를 더 꾸며서 더 할 것자예요. 네. 그래서 보기 좋게 뭐 머리를 꾸민 걸 가치라고 하는데 그 가치에 있었죠. 가치라는 말이 가끔 가다 사극 같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요.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여기 타로 같은 말에서 나온 타가 이게 타가 되는데 이것자도 타음으로 쓰이는 글자가 있죠. 남타자예요. 달을 타자. 타산지서 사람이 달라붙어 있죠. 네. 남타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참. 요글자를 붙여가지고 요글자 대신 붙여서 사람이 똑같이 어조사자는 그러니까 이 남타자를 이렇게 쓰고 뱀사자를 이렇게 쓸 거 이렇게 쓴 것에 따라서 이것이 두 개가 서로 관련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행이. 자, 그래서 이걸 설문의자의 입각해가지고 여자의 상징을 하고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설명한 책들이 부득이서 많다니까요. 저희는 안 합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유정편의 제 21장의 10초나짜를 다 끝냈네요. 그 문장풀이를 마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 56페이지 펴줘보세요. 이정편 21장 문장풀이인데 먼저 풀이하는 걸 좀 읽어볼게요. 어떤 이가 공자께 일러 말했다 이거죠. 선생님께서는 어찌 정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에 이르기를 서경을 말한 거죠. 서에 이르기를 효성스럽도다. 오직 효성스러우며 형제에게 의하여 이를 미루어 정사에 있음에 베푼다고 했소. 그렇게 공자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이 더 있네요. 이 또한 정사를 하는 것이니 어찌 그리해야 정사를 하는 것이리요. 그리고 말이 매듭을 졌는데요. 자, 이 문장의 공간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는데 그게 혹이라는 말이 혹자를 말한 거죠. 네. 혹자하고 공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지금 혹자가 물어봤어 공자한테. 근데 그 물어본 내용이 뭐예요? 정사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네. 정사에 대해서. 왜 정사를 하지 않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황을 놓고요. 그 상황을 정사 관련 이 상황이 이제 혹자와 공자가 대화를 하는데 혹자가 왜 공자한테 정사에 임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다 이거죠. 자, 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장을 보는데요. 혹이 공자왈 혹자가 일렀어요. 공자한테 일러서 말했어요. 자, 그 말이 뭐이냐? 자는 여기 자를 상자를 높여서 선생이라고 풀었어요. 이후에 공자 제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를 높여서 이제 선생이라고.
풀렸어요. 맨 앞에 아들 자자에 보면 선생이라는 뜻도 풀이돼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해 어찌 했자 그 다음에 둘이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어찌 하지 않느냐 이거 뭘 정사정자예요. 자 여기 이 문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이 정사정자예요 지금. 자 그리고 정사정자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사가 그럼 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흔히 정사정 이렇게 사람들이 책임질을 하는데 뜻을 갖다 정사로 인지하는데 정사가 좀 더 풀이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이 정자가 본래 뜻이 뭐냐면 발을 정자 있죠. 발을 정자. 발을 정자가 발이 일정한 경계를 두는 지역을 치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이게 치러 가는 이 나라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정사정자에서 아니 발을 정자에서 나온 분화돼 나온 글자가 출정이요. 실정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치러 가는데 뭘 치러 가냐? 이게 나라예요 지금. 국업을 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치러 가는데 뭘 그게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 다스리다 이 뜻도 있는데 다스리다는 뜻은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려고 이건 길이 달라고 치지만 이것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형태. 몽둥이를 들고 있는 다그치는 형태잖아요. 이게 지금 달라고 치면 그래서 사실은 정사 발을 정자에서 또 분화돼 나온 글자가 정사정자이기도 해요. 네. 실정자도 분화돼 나왔지만 정사정자도 발을 정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바르다는 뜻으로 쓰이고 이건 치다는 뜻으로 쓰이고 이건 나라 다스린다는 뜻으로 이게 본래 뜻은 나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치러 가는 얘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라 다스리다 그런 뜻이 갖고 있는 글자예요. 본래 뜻은. 뭐 정사에 사는 이유사자잖아요. 네. 그 나라 다스리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사가. 나라 다스리는 일이 정사라니까요 정사. 우리가 오늘날이에요. 이거 옛날과 관련돼서 지금 이 글자를 인식하고 있죠. 오늘날엔 좀 그런 일이 뭐 옛날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원래 기계들이 많이 해주니까 집안에 빨래오고 뭐 청소오고 간단한 뭐 음식 같은 거 만들고 거기에서 예전에 있죠. 잘 사는 집에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을 갖다 집어했어요. 그 사람이 가정부 아니요? 네. 가정부의 가자가 집가자인데 정자가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할 때 쓰이는 뜰정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뭐냐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 할 때 가정이 이렇게 써요. 근데 가정부란 말의 정자는 뜰정자가 아니에요. 이게 나라 다스리 정자들 이게 다스리다 뜻이 있어요. 이게요. 집을 다스리는 기음이 되는 사람. 주로 이제 여자가 있으니까요. 가정부 한자로 쓰면은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의 정자가 아니고 이 글자요. 정사정자인데 왜 정사정자로 쓰냐? 이게 다스리다 뜻이 있어요. 다스리다. 본래 뜻은 나라 다스리다고 그냥 다스리다 뜻도 있어요. 집안을 다스리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가정경제라고 하잖아요. 가정경제. 가정경제라는 말에 가정경제를 한자로 쓸 때 정자가 바로 다스리 정자로 아니 정사정자 나라 다스리 정자를 써요. 그거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나라 다스리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스리다 때 거기서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정사가 이 글자의 뜻이 정사고 정사가 나라 다스리는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나라 다스리다의 나라를 이음절어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라를 이음절어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나라. 코. 그렇죠. 국가예요. 국가. 국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국가라고 하는데 이 국가의 국이 뭐냐면은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이 집가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문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모르는데 집가자는 뭐냐면 대부가 다스리는 지역과 관련돼 있어요. 네. 봉투 원래 옛날 종법제도에 의해서 맨 위에 천자가 있고 그 밑에 뭐 했어요? 제후가 있고 그 밑에 대부가 있고 그 밑에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예. 노예가 있는데 이까지가 지배계층이고 이게 피지배계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국은
천자가 세상의 천하의 모든 땅을 다 자기 땅으로 치우는데 다 못 다스리니까 일부 지역만 자기가 다스리고 다 봉투를 해서 제후들한테 나눠줬잖아요. 제후들한테 했는데 준하 초기에는 그게 140개 정도로 나눠졌어요. 140개 제국이 있을 정도로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제국이 어떻게 돼? 일정한 곳에다가 읍성을 쌓아놓고 그걸 중심으로 다스리는데 그 이제 통치가 미치는 지역까지가 이제 나라야, 나라. 그런데 이 제후가 되면 봉투받은 이 땅이 이 구급을 중심으로 나라인데 이걸 또 이 지역을 또 다 못하니까 이 집안의 가솔들한테 어떻게 돼요? 대부들한테 일정한 지역을 준단 말이에요. 떼준단 말이에요. 그거 가야지, 그가. 우리가 이 집 가짜를 우리 가정의 가짜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부가 받은 시급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시급. 네. 사람들이 이제 그게 문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문자 공부도 제대로 한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 가운데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는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천하가 있고 나라가 있고 가가 있고 신이 있는데 여기에 국가가 있잖아요. 이게 국가. 여기가 지금 제후의 땅과 관련돼 있고 이게 대구의 땅과 관련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닦을 수 그러죠. 이걸 가진할 때 그러죠. 이걸 다스릴지 그러죠. 이걸 평평할 평 그러죠. 이걸 다 공통으로 다스리다 뜻이는 거예요. 몸을 다스리고 간을 다스리고 국을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지금. 이때 가가 집안을 갖는 게 국보다 작은 대구의 땅을 갖다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가 이게 제후가 또 일부 땅을 떼서 자기 집안의 가족 관련된 대부한테 주는 거예요. 제후의 가족이 되는 일부한테 땅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가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국가가 거기서 국가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국가라는 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럼 가의 그 기본이 뭐냐? 가의 기본이 뭐냐?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형제한테 우애하는 거야. 효우. 이 효는 더더군다나 만행지본이잖아. 네.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어기를 가에 잘하는 것도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일부인 거야 지금. 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 얘기를 지금 공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장에서 지금. 자 보세요. 그 얘기 이걸 기억하고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자활 해놓고 밖에서 말씀했다. 서원 서경에 이르기를 효호 했는데 이 효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이 나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이거야. 아까서 말한 것처럼 가가 국어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네네. 자, 효호인데 호가 어조사업자인데 이게 감탄이라든지 의문을 나타내는 그런 종결은 어조사거든요. 뭐뭐 느냐, 뭐뭐 는가, 뭐뭐 도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어조사예요. 그래서 효성스럽다 뭐 이렇게 저는 풀렸어요. 그 다음에 유가 나왔는데 앞에서 유자 오늘 앞에서 유자 했죠. 유가 생각할 유자잖아요 지금. 출자가 유가 되면서 마음속에 생각할 유자. 생각할 유자인데 그리고 또 별이 유자 이 글자도 실 가운데 굵은 실 관련된 별이 유자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입으로 대답한다고 해서 유는 유인데 대답을 유자 있죠. 요 세 개 가운데 요걸 대답을 유자라고 하기보다는 오직 유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유일문.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도 오직이라는 뜻이 있고 이것도 오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도 지금 그래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요 글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쓰이는 말 가운데 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독.
어디 콜로란 얘기야 지금 유독. 너만 유독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거야. 오직 이때는 생각할 유자가 아니야. 오직 홀로만 너 혼자만 오직 홀로만 딴짓을 한다 이거야. 유독. 유독이라는 말을 쓸 때 생각할 유자를 쓰는데 그때는 오직이라는 뜻을 쓰인단 말이야. 네. 오직 네. 너만. 그런데 저 별이 유자도 마찬가지예요. 별이 유자가 오직으로 또 쓰인 경우는 어땠냐면 나아가고 물러나는데 오직 계곡만 있어. 그때 질택유곡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질택유곡이 이때 유자가 오직이야. 오직. 이게 오직이라는 말 자체가 유하고 통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것도 유고 이것도 유니까 오직이로 다 갖춰진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오늘날 대답을 유자를 오직의 뜻을 많이 쓰니까 이것만 오직유하고 있는 건데 다 오직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지금. 저 대답을 유자는 유일무이 뭐 이런데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이 없다 뭐 이럴 때 오직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얘기해 보면은 신방부에 달라붙어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실이 달라붙어가지고 굵은 실별이 입이 달라붙어서 대답하다는 뜻인데 이 자체가 유라는 자체가 오직하고 통하는 의미다 보니까 더욱더 오직이라는 뜻을 빌려다 쓰이는데 그 가운데 대답을 유자가 오직이라는 뜻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오직유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 글자도 오직이라는 뜻이 있고 이 글자도 오직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독의 유자가 오직이고 진태유구의 유자가 오직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 문장에서도 이게 오직의 뜻으로 풀이됐어요. 그래서 효성스럽도다 오직 효성스러우며 그렇게 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위한다 이거요. 버두자는 우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어조사 우자가 있는데 여기서 어조사 우자는 어조사 우자하고 통하는 글자예요. 어조사 우자는 처속격 또는 역격으로 많이 쓰이는데 처속격은 예에서 역격으로 쓰이면은 뭐뭐 네 개 뭐 이럴 뜻인데 이게 우하고 통하는 건데 역격으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뭐 네 개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이 형제 아니에요 형제? 형제에게 그렇게 풀리겠죠. 형제에게 맨 앞에 우위 버들자 우위하다 우위하여 이로 미루어서 그것은 이제 문맥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추가해 놓은 거예요. 시어 유정 이러하니 그랬는데 베푼다 이거예요. 뭐뭐대 초속격 뭐뭐대요. 어조사 어자 뭐뭐대 정사가 있음에 미룬다고 했는데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제후가 다스린다는 얘기고 이것은 대부가 다스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서로 연결됐다는 그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하니 시역 이정이니 이 또한 이 시자 또 역자 이 또한 정사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 가오 관련된 효우가 정사를 나라를 가진 정사를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이거죠. 해 기위 이정일이요 어찌 그리하여서요. 정사에 직접 종사한다는 얘기가 그리해야 정사하는 것이리요 그렇게 풀이됐어요. 자, 제 나름대로 문짝을 바탕으로 해서요. 뭐 기존에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봤고요.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정편 제22장에 힌트란 자리를 살펴보도록 해요. 문장 풀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